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일본판 한겨레 신문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제목은 자민당 정권 공약으로 방위비 GDP 대비 2%, 45년 만에 방위비 1% 틀게입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 공약으로 방위비 GDP 대비 2% 증액을 발표했다는 내용인데요. 선거 승리를 위해 군국주의 망령을 불러들이며 내두익들을 자극하는군요. 국제면 댓글 랭킹에 오른 뜨거운 반응 함께 보시죠. 통크신 구독, 좋아요. 일본 자민당은 이달 31일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내 총생산 GDP 대비 2% 수준으로 방위비를 대폭 늘리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미중 전략대립의 최전선으로 부상한 대만 해협을 포함한 동중국해에서 대대적인 군비 증강을 통해 대중국 억지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다카이치 사나의 자민당 정조 회장은 12일 오후 외교안보, 코로나 대책, 경제정책 등 8대 공약을 담은 자민당 정책 공약집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외교안보 분야 내용을 보면 나토 국가 국방예상의 GDP 대비 목표 2% 이상도 염두에 두고 방위비 증액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일본의 방위 예산은 국내 총생산의 0.95%로 2% 수준으로 올리기가 쉽지 않지만 선거 공약을 통해 그동안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유지해온 방위비 1% 범위 원칙과 공식적으로 결별을 선언한 셈이다. 일본은 1976년 미키 다케오 당시 총리가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막기 위해 방위비를 GNP의 1% 미만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정부 입장을 가그이 결정한 이후 이를 지켜왔다. 2021년 현재 일본의 방위 예산은 5조 1235억 엔으로 이 목표가 달성되면 일본의 방위비 수준은 10조 엔대에 이르게 된다. 방위비 규모뿐 아니라 일본이 그동안 유지해온 방위 정책도 상당 부분 재검토될 전망이다. 공약집에서는 아베 전 총리 시절 2013년에 만들어진 일본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 방침인 국가안전보장 전략, 방위계획 개요,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에 대해서도 신속히 개정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사히 신문은 13일 중국 등의 위협에 대해 일본이 군사력으로 대항하는 자세가 강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어려운 재정 상황으로 방위비 배증은 어렵지만 수년 이내에 대만에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을 것이다. 한반도도 북으로 통일돼서 언제 일본을 공격해올지 모르고 사회보장 예산은 깎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외무성 예산 대부분을 방위성으로 돌리면 된다. 심리적 마지노선이란 표현은 너무 쉽게 생각한 거죠. 국제적으로는 2% 정도가 보통인 것 같네요. 경제 안보를 위해서라면 당연한 거죠. 그 다음은 헌법 개정이죠. 개정하지 않으면 방위비가 헛되이 쓰이게 됩니다. 미사일은 요격용과 공격용의 값을 비교할 때 공격용이 싸니까요. 방위비를 GNP의 1% 미만으로 제한했던 것은 군국화를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내외의 목소리가 시끄러웠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그들 중 하나였었죠. 조지 W. 부시, 즉 아버지 부시 정권 때 겨우 1%를 넘은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중국과의 관계가 미묘해져 중국은 시끄럽게 떠들어댔죠. 옛날 미일 중이 밀월 관계였을 때 인민해방군 부참모장이라는 사람이 일본은 GNP의 3% 정도까지 방위비를 지출해도 버틸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발언한 적이 있었는데 역사의 아이러니죠. 그야말로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역사의 변환기가 오고 있다는 거죠. 다카이치 씨에게는 옛날부터 기대했어요. 하지만 미온적인 생각만 하는 정치가가 너무 많아요. 이 하나만으로도 자민당은 지금의 야당보다 우수하다. 확실히 자민당 내에도 친중 친한은 있지만 당에서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이에 비하면 반미, 친중, 친한밖에 없는 야당보다 훨씬 낫다. 다카이치 씨를 정조 회장으로 앉혔기 때문에 나온 정책입니다. 하지만 정말 10조 엔대가 되면 대외전쟁도 치룰 수 있는 규모다. 길었던 전후 상황에서 드디어 탈출할 때가 왔다. 이렇게 하면 한반도가 얌전해질지도 몰라. 모두 중국을 향한 메시지일 것이다. 입헌민주당도 공산당도 반미 친중을 드러내놓고 국민에게 묻는 선거를 해주었으면 한다. 방위비를 대폭 증액해 중국 등의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 미국은 일본을 지키기 위해 자국민이 죽거나 피를 흘려도 좋다고 생각할 정도로 호락호락하지 않다. 아프간처럼 자국의 메리트가 없고 위험도 크다고 판단되면 즉각 철수한다. 결론은 일본을 지키는 것은 일본인 이외에는 없다는 것. 이를 위해서는 군사력을 증강할 수밖에 없다. 평화에 취한 일본인도 각오하고 대비해야 한다. 무력뿐 아니라 온갖 물건을 퍼붓는 총력전의 시대이니 그 대책도 제대로 해주기 바란다. 아무리 한국이 반일 활동을 해도 일본의 젊은이들이 한류에 열중하고 있는 게 좋은 예다. 중국이나 북한이라는 나라가 이미 군사국가가 되어 있는 현재 미키 전 총리 시대의 관념은 통용되지 않고 있다. 정치는 강의 흐름처럼 유동성이 풍부해야 한다. 1% 방위비에서 2% 이상 방위비로의 이행은 지극히 당연하다. 방위비의 대부분은 인건비와 주둔 미군에 대한 경비 지출이다. 순수 방위 장비비만이 아니다.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존속할 수 없다. 순조롭게 경제성장을 하고 인구 재생산도 되었다면 1%로도 문제가 없겠지만 기업 경영의 실패와 고이즈미 내각의 정책 실패로 인한 잃어버린 30년으로 GDP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제로 성장 중이다.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2%로 올리지 않으면 대응할 수 없겠지. 이것은 정치와 관료들이 야기한 실패다. 책임을 지고 지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는 시책을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핍박해질 거야. 진짜로 국방을 생각해야 할 때가 온 거지. 방위비도 이웃 국가보다 적고. 현실적으로 중국이나 북한을 생각하면 방위비를 올리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보다는 지금의 저자세 외교와 쏠 수도 잡을 수도 없는 자위대의 문제를 바꿔야 한다. 역시 조속히 헌법 구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방위비를 올린다면 군국주의로 되돌아간다고 말하고 싶겠지만 돈도 없으면서 해마다 군사비를 증대하고 있는 한국으로부터 불평을 들을 이유는 없습니다. 결국 일본이 무서운 거군요. 입 밖에 내지 않아도 알아요. 돌쇠 한마디. 전쟁을 일으켜 전 세계에 폐를 끼친 주제에 냉큼 무릎 꿇고 사죄부터 하거라.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만인처럼 화끈하게.